2022년 6월 둘째 주인 오늘은 지난 한 주간 호주에서 가장 이슈가 된 뉴스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KL 시드니입니다. 지난주 호주에서 가장 이슈가 된 소식은 앤소니 알바니지 연방 총리의 노동당 정부가 역대 최다 여성 강요를 앞세우면서 공식 출범한 소식과 새로운 노동당 정부 당면 현안으로 물가 안정 대책이 급부상하고 있는 소식, 남태평양 섬 나라들을 상대로 한 호주와 중국 간의 치열해져가는 외교전 관련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앤소니 알바니지 연방 총리의 노동당 정부가 역대 최다 여성 강요를 앞세우면서 공식 출범했습니다. 지난 1일에는 총 30명의 장차관 관료들의 취임 선서가 있었는데 이 중 13명이 여성 의원이었고 23명으로 구성된 내각도 여성 의원만 10명이 포함되었는데요. 이는 연방 창설 이후 가장 많은 인원입니다. 지난 연방 총선에서 승리한 노동당은 개표 결과 하원 의석 77석으로 단독 과반 의석을 확보한 상태인데요. 7월 26일 개원 예정인 제47대 연방의원 하원의원 구성비 역시 여성비가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총 여성 하원 의원 수는 57명으로 전체의 38%에 도달했으며 이들 가운데 19명은 초선 의원입니다. 노동당은 이번 총선에서 여성 의원 수가 6명이 늘어 지역구가 35곳으로 늘었지만 자유당은 기존 13곳에서 4명이 줄어든 9명에 그쳤습니다. 여성 강요가 대폭 늘었지만 여전히 비평적인 시각도 존재합니다. 당내 실질적인 주도권은 여전히 남성 의원들에게 치우쳐 있다는 지적인데요. 노동당의 연방 상하원 7명으로 구성이 된 당 최고 지도부에 포함된 여성 인사는 단 2명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이번 내각은 여성 비율이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무슬람계 의원 2명이 입각하고 첫 여성 원주민부 장관도 탄생을 했는데요. 이런 이유 때문에 이번 정부는 역대 최다 여성 강요, 역대 최고 다양성을 앞세운 획기적 정부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물가 안전 대책이 공식 출범한 노동당 새 정부의 당면 현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는데요.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발표된 통계 자료에 올해 1분기 호주 경제 성장률 GDP가 예상한 전망에 크게 못 미치는 0.8%에 머물면서 연 성장률은 3.3%에 그쳤기 때문입니다. 이는 3분기 경제 성장률 0.5%, 연간 경제 성장률을 2.9%로 예측한 경제학자들의 전망치보다는 윗도는 수치이긴 한데요. 이에 대해 호주 통계청은 가계 소비 및 정부 지출 증가가 더한 경제 둔화를 완화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낮은 경제 성장률은 노동당에 큰 부담을 안기고 있는데요. 이를 반영하듯 첫 강요 회의는 민생 안정 대책 마련에 초점을 뒀습니다. 짐 차머스 연방 재무장관은 매우 힘겨운 상황은 전임 정부에 의해 떠안긴 것이라며 전임 정부 정책을 비판하면서 새로운 정부는 곧 물가 안정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전기세와 휘발유 가격 폭등에 따른 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임금 상승률이 정체되면서 경제 성장이 둔화된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적은 임금 인상과 생활비 급등은 이번 연방 총선 유세 기간 동안 주요 이슈로 부각되었으며 노동당은 최저 임금 인상에 대한 제안서를 연례 임금 재검토 작업을 수행하는 공정근로위원회에 제출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는데요. 알바니지 총리는 총선 유세 기간 내내 생활비 압박 문제를 핵심 쟁점으로 삼으며 현재 시간당 20불 33센트인 최저임금의 인상을 공개적으로 지지해왔습니다. 유세장에서 현재의 물가 상승률을 따라잡기 위해 최저임금을 5.1% 인상하는 걸 지지하는가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당연하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반영하듯 지난주 연방정부가 공정근로위원회에 최저임금 인상을 지지하는 안을 제출했습니다.
호주 인플레이션율은 지난 21년 만에 최고치인 5.1%에 달하는데요. 제안서에는 현행 최저임금에 대해 해당 인플레이션율과 동등한 5.1% 인상률을 적용해야 한다는 정부 입장이 담겨 있습니다. 당초 정부는 공정근로위원회에 압박을 가하지 않게 하기 위해 임금 인상 5.1%와 같은 구체적 수치는 담지 않기로 했지만 현 분위기를 반영하듯 5.1%라는 구체적 수치가 포함됐습니다. 정부의 요구안이 받아들여질 경우 호주의 시간당 최저임금은 기존 최저임금의 1달러 이상 오른 시간당 21불 36센트가 됩니다. 이와 같은 노동당 정부의 입장에 대해 야당인 자유당 측은 5.1%의 임금 인상률이 적용될 경우 인플레이션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호주 노조위원회는 공정근로위원회에 최저임금 5.5%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공정근로위원회는 이번 달 말까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입니다. 남태평양 섬 나라들을 상대로 한 호주와 중국의 외교전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중국 왕이 외교부장 겸 외교 담당 국무위원 일행의 남태평양 제도국 순방에 맞서 페니머 호주 외무장관도 피지를 깜짝 방문했습니다. 이에 대해 알바니지 연방 총리는 전임 정부가 남태평양 제도국을 소홀히 대했다고 지적하며 전임 정부의 기후변화 대책의 소홀과 해외 면조 대폭 삭감, 그리고 남태평양 제도국들과의 가치 공유에 기초한 상호 소통이 결여되어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반해 현 호주 정부는 강력한 기후변화 대책을 추진함과 동시에 해외 원조 규모를 늘리고 남태평양의 군사훈련기관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와 관련해 현 정부는 현지 국가들이 호주 새 정부의 남태평양 외교 정책을 매우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자평했습니다. 한편 중국의 왕이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남태평양의 전략적 요충지인 솔로몬 제도와 안보 협정을 맺은 데 이어 인근 섬나라인 사모아, 나우에와도 상호 협력 강화를 골자로 한 협약을 체결했는데요. 호주 연방경찰의 첩보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현재 솔로몬 제도 및 사모아, 나누에 외에도 최소 태평양 연안국가 10개국과 안보 및 경제 협력 증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이는 호주에 큰 위협이 될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오늘은 앤서니 알바니지 연방 총리의 노동당 정부가 역대 최다 여성 강요를 앞세우면서 공식 출범한 소식과 새로운 노동당 정부 당면 현안으로 물가 안정 대책이 급부상하고 있다는 소식, 남태평양 섬 나라들을 상대로 한 호주와 중국 간의 치열해져가는 외교 관련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이번 주 주간 뉴스는 여기까지고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